작가의 창작의 승리 아닙니까? 은혜야 머리 풀으니까 존나 섹시하다. 와, 이 엘라스틴 쓰니? 뭐 써요 샴푸? 괜찮은데요? 네. 나는 얘 반응이 너무 신기한 거야. 뭐가요? 아니 누가 나한테 저 나이 때 나한테 존나 섹시하다 이랬으면 뭐이 씨발 새끼야 바로 나왔을 것 같은데. 성희롱 이런 걸로? 하잖아. 입이 지금 한방 웃음이 펴지는데. 그러니까 좋아 죽잖아. 근데 이런 미소를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보이잖아 지금. 너무 좋은 거 같지? 그래요? 그게 당신의 사고방식에서의 반응이에요? 그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저번 주에 그 나라가 녹음할 때도 지금 왜 갑자기 그게 확 환기가 되는지 교복 모르겠어요. 입어서. 아니 이게 머리를 이렇게 푸는 이 싹 날리는 이게 지금 제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여고생한테 섹시하다는 발언에서 아청법 걸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음란물 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음란물 유포죄가 될까 이게? 아픈데 음란물 어떻게? 유포죄는 안 되죠. 약간 음란물로 판정이 될까요? 판정. 여고생한테 내가 섹시하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게 네. 여고생이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수치심 일단 느껴요 지금? 기본적으로 잠깐만 은혜야. 고소하는 거 집에 가서. 은혜야 지금 기분 어떠세요? 밤비 32살 아저씨가 지금 섹시하다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좋은데.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이제 그걸 왜 판사가 판정해요? 그 판사한테 마강수 교수님 뭐 즐거운 사라가 판사가 이름이 사라도 아니고 그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아니 잠깐만 네? 봉자님 한국교회 미래 봉자님 네. 성적으로 흥분을 시켰어요 소설을 통해서 네. 그게 왜 죄가 헌법에 지금 죄예요? 헌법에 음란죄예요? 네. 음란죄라는 거는 이제 형법에 네. 규정되어 있는 건데 네. 네, 죄가 됩니다. 음란한 게 죄가 된다고요? 음란한 물건이라든지 도화, 네. 사진이라든지 그림, 그다음에 또 글 이런 것들 작성했을 때 그것도 제작에 대해서 죄가 되고요. 단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글 써가지고 자기 혼자만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네.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포가 된다든지. 아니 못 그러면은 내시겠는데요? 영화에서 아니 성인 영화는 뭐예요? 지금 막 가슴 나오고 이런 건 뭐예요? 성인 영화는 네. 등급 자체가 성인 등급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으로 등급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영상 판매물이기 때문에 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네. 달라요. 그래? 기준이, 무슨 기준이- 얘기인지 좀 잘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음란물이라는 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등급을 성인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창작물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네. 좀 모호한 게 음. 등급 분류에서 그렇게 등급을 내렸더라도 네. 법원에서 이거는 음란물이니까 팔지 마, 네. 판매하지 마 이렇게라고 판결. 성인들한테만 팔게 할 수는 있죠. 팔게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하지 마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라니까. 내가 밤비한테 늘 강조하는 게 갑이 되라 이거를 얘기를 했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이버한테 밟히는 거라고. 똑같은 영화를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밤비가 같아. 강의를 했고 하나는 뭐 유명한 영화 감독 뭐 누구인지 나 영화 잘 안 보니까 아무튼 그런 감독이 만들었어. 그 감독이 만들면 예술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렇죠. 밤비가 맥락이 나와서 이해가. 똑같은 내용의 컨텐츠인데 밤비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외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법이라는 이해할 것 게 같아요. 지금 네. 다 판례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결국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요, 판사가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점을 둔다면은 정상적인 일반 사람의 성도덕 관념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렇죠. 네. 그게 뭐 판정단이 있든 뭐 어떤 뭐 심사 뭐 어떤 자문위원단이 있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판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란물이다. 예. 이거는 뭐 형량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는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법을 거의 신의 위치까지 보는 잘못된 어떤 시각? 법에 대한? 그리고 법의 어떤 남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최근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이제 그 음란물의 판정을 네이버드가 자기가 하겠대요. 저는 지금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야광 해석들 카페 회원들한테만 보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메일이 일괄 발송이 됐어요. 음란한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에는 그 카페를 영구 정지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받았어요. 받았죠.
그게 이제 12월 17일부터 뭐 시행을 하겠다 뭐 이게 우리 왔어요? 비공개 카페잖아. 그래도 아마 적용이 될 걸요 아마. 근데 왜? 우리가 즐거워서 깔깔거리고 논다는데 왜? 아 그리고 그것도 저한테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된 카페에서도 그게 왜 안 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없는 카페고 심지어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도 그래요. 왜 미성년자가 왜 음란하면 안 되지? 미성년자가 음란해야죠. 음란한 게 정상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란했는데 왜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범법자게? 그럼 나는? 우리 은혜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점에서 성교육 책을 보고 집에 와서 바로 딸을 잡아서 오르가즘 느껴버렸어요. 와 음란해. 그럼 은혜양은 이제 죄인이 되는 건가? 이제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난 동의해. 왜냐면은 고성방가를 질러도 경범죄 처벌이 되고요. 요즘 어디 길 가다가 소변을 봐도 그렇고. 지금 생각난 건데요. 옛날에 진시황이 굉장히 폭군이에요. 아마 역사상 최대 폭군이죠. 뭐 나치 이전에. 근데 이제 그 만리장성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 만리장성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돈을 줘서 이게 지을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길에서 뭐 욕하면 너 뭐 1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 근데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넌 죄를 졌으니까 노동을 해야 돼라고 해서 진시황 그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그 법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법이 굉장히 교묘하죠.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나라가 법은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저도 얼핏 들었는데 네. 이번 지금 대통령이 그런 법 짜잘한 법 세금을 안 걷는 대신 그런 법을 더 강화시켜서 지금 뭐 벌금을 주차도 뭐 빡세졌다고 그러고 그런 뭐 얘기가 그런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런 네. 얘기가 좀 있죠. 네. 요즘 뭐 세졌다. 음. 벌금 제도가. 그 할머니들 이 폐지 같은 거 모으잖아요. 그게 탈세한다고 또 그걸 또 정말요? 네. 더 얘기해 보세요. 자세하게. 네. 그 돈을 낮췄다 그랬나 뭐 그거 규제를 좀 강화했다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를. 근데 사실 그거를 막 할머니들 박스 하루 종일 모아서 가서 그 뭐 1,000원, 뭐 2,000원 뭐 그렇게 받는 건데 그걸 아저씨가 막 영수증 처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탈세 그거 아, 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 뭔지 이해가 됐어.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는- 탈세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법을 적용하면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상식을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잠재적 만들고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맞아요.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고. 근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건 나는 그 법에 찬성한 적이 없어. 그럼요. 민주주의잖아. 맞아요. 그렇죠. 당신이랑 나랑 우리 카페가 그렇게 음란하니까 음란한 거 싫다라고 그렇습니다. 도장 찍은 적 없잖아.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우리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법이 좋은 점도 있어요. 뭐 범죄를 예방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완전 개황당한 게 네이버가 씨발 지들이 뭔데 지금 뭐 내부 조약을 자기들이 바꿨대. 그리고 내부 정책이래요. 애초에 3달 전부터 카페를 지금 블라인드 처리,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설명해드리자면 야광 해적들 카페, 성에 대한 담론이 있는 카페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자신에 대한 성경험을 글로 써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소설가들도 감히 쫓았을 수 없는 위대한 언어들의 향연이라고 좀 보고 사람들이 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에서는 자주보지 나오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검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지난하게 싸워온 거예요. 전화로 막 카페 회원들 20명이 하루에 몰려가지고 항의 전화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네이버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분당 사옥에 가서. 하필 또 그날 화요일이야. 내가 화요일을 찍은 이유가 불화자 때문에 좀 따뜻할까 싶어갖고 화요일날 갔는데 그날 개 추웠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확 추워지는 날이 제일 춥다 그러잖아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는데
그 앞에서 시위했더니 막 재밌다고 그렇게 구경을 하더라고 네이버 사람들이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다음 날 그 메일이 온 거예요. 네이버 측에서 조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대. 전에는 그렇게 음란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카페를 영구 이용 정지를 할 그런 조항이 없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더니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뭐 바로 일방적으로 그냥 뭐 자기들이 그게 그런 웃긴 식으로 것 같아. 동의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의가 없으면은 뭐 너 말 안 하면은 그게- 그냥 오케이로 보낼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1대 다수잖아요. 네이버를 하나로 보고 법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사람 한 명으로 보고요. 그 이용자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든 회원가입할 때 무조건 약관에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 상대편이 만든 거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걸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하려면은 시간적인 소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뀐 건 동의하십니까? 해야지. 단 한 명이라도 그리고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나 이거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도 글을 썼는데 네. 그거 가지고 한번 이제 고센터에 연락해갖고 알아볼까 하거든요. 네. 근데 알아봐도 아마 개무시할 확률이 99%입니다. 세 달 동안 개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그건 것 한번 같아. 실험해봐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 정책을 네이버가 쓰고 있는 거거든 지금. 싫으면 네이버 이용하지 마. 우린 근데 너네 말고도 이용 고객 많아. 그거는 정책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걔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가만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안 따져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 안 따져. 일단 한국 전화를 사람들은. 하면 꼬봉이랑은 얘기 안 통하니까 윗사람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대풀이를 했어요. 안 바꿔요. 그래서 네이버 앞에 갔어요, 제가. 나오라고 얘기를 하자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포 신고를 해서 단체로 한번 가볼 생각이죠. 꼬봉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거든.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왜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카페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 거는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카페는 청소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우리 카페를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이 안 되는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죠. 논리가 없어요. 자기들도 모순입니다. 섹스를 다루지 않으면은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섹스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마 좀 골치 아플 거야.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걔네 어떤 바뀐 조항에 의하면 17일부터는 우리 카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가야겠죠. 뭐 지금도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오시면 됩니다. 야광기술 검색하시거나 neonskill.com으로 들어오시면 neonskill.com 들어오시면은 이제 사이트가 마련이 돼 있고 여기서 일단 우리 놀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네이버에 대한 저의 고소는 고고싱 합니다. 항의 전화 계속 할 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용약관을 좀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님? 이용약관을 남용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용약관 있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도 딱히 크게 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근데 이용약관 자체가 예. 그 써있는 조항 자체가 음란 게시물 이런 표현 자체가 음란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주관적인 판단을 대체 누가 내리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카페에 어느 날 하루 동안 글이 막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졌어요. 이거 뭐야 씨발 왜 없애 이거를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뭐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다시 복원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네이버가 무슨 알바들을 쓰거나 무슨 기계로 이렇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섹스, 뭐 자지, 부지, 뭐 이런 거가 들어간 글을 다 찾아내는 거야. 기계로 돌려가지고. 근데 기계가 음란이다 아니다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사람이 하는 거. 심지어 제가 제 자위의 어떤 묘사를 했을 때도 그게 어떤 사람은 건전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야해 라고 볼 수 있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판정을 왜 네이버가 지들이 마음대로 네이버에 해서. 나 같은 년 있나 보지. 당신 같은 년이 어떤 년이에요? 시즌 1에 나오코 같은 년 있나 보지. 아멘. 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 좋고 어떤 사람은 한나라당이 좋은 것처럼 한나라당이 좋은 사람한테는 민주당이 쳐죽일 놈이고 민주당이 좋은 사람한테는 한나라당이 야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박근혜를 치고 생각의 차이고 각자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음란한 게 없었다면 나는 치유되지 않았을 거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음란해야 돼요, 사람은. 아니 그것까지 내가 막 동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음란해야 돼요. 그 음란하다라는 그 말에 대한 편견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에 대해서 벌써 부정적이죠. 법 자체에서는 음란한 걸 지금 죄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음란한 걸 청소년한테 유포시켰다. 이게 벌써 음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 벌써 딱 빨간색인 거잖아요. 무조건 빨간색이죠. 네.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는 음란한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서로 극도로 음란한 순간에 제가 잉태가 됐거든요. 그건 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음란함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음란하셨다면 제 동생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고 더 재밌었을 텐데. 음란해야 출산율이 올라가요. 지금 나라의 걱정 아닌가? 그렇죠. 애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게 음란해야지 섹스를 하고 임신이 되지. 그리고 음란해야 부부들이 또 왕성한 성생활을 해서 이혼도 안 하잖아요. 좀 이혼율이 좀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연율이 가면 해마다 좀 증가하죠. 잘못된 것 같고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음란해야 막 애가 생기고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음란한 건데 우리가 음란하다고 숨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것도 맞죠. 그렇죠. 걔를 까서 공개적으로 건전하게 니네가 말한다는 그 건전의 의미로 밝히면 네. 문제될 게 없거든? 근데 이거 덮어두고 감추고 하니까 점점 이상하게 막 포르노 사이트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얘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덮어두려고 계속 감추잖아. 그렇죠. 그것도 얘기를 말도 안 안 하려 되는 그래요. 거지. 대화를 안 하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카페들에 대해서 그냥 골치 아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뭔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그냥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고 그게 바로 스포츠덕이죠. 네이버는 지금 저랑 스포츠덕을 하고 있어요. 이 3,000명의 회원들과. 아니면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인가? 네이버가요? 네이버 기독교 회사인가? 기독교인들. 13비니까 13비? 10선비 네이버.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에 있어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고, 네. 저는 제 성생활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반비의 성생활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경험을 누리고 싶은 자유도 네이버가 자기가 지금 법관인 줄 알아.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네이버한테 정신적인 강간을 당한 느낌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근데 네. 아이돌들 막 야하게 벗고 나오고 그런 건 다 허용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음란하잖아요. 아이돌들의 그 춤, 다 그럼, 음란함을 목적으로 한 춤이에요. 은유. 네. 야, 그럼 막 뮤비 야하게 찍어서 올린 그렇죠. 거 다 게시해주잖아요. 그리고 신동엽의 19금 색드립 이번에 뭐 어떤 발언을 해서 뭐 관객석의 어떤 반을 끌어냈다. 그게 그 음란함이에요. 네. 그 음란함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니까. 음란함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상 판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법에서 그러니까 청소년의 음란함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모든 잘못이 시작됩니다. 청소년이 제일 음란해요. 음란합니까? 은혜양? 스스로 음란하세요? 은혜양을 저를 유죄를 이 음란한 여고생 이러고 막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지금 강제로 형사한테 막 끌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음란함에 대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데. 청취자분들 우리 같이 네이버로 골려먹는 게 어떨까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1인 시위
붙여서 검색하시면 저 나와요. 그걸 본인 네이버 하시는 분들 다 블로그 있으니까 버각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재밌는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풍자님, 네. 주변에 야광쇼 좀 전도를 좀 하는 편이신가요? 아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요? 전도 이미 할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했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분들은 네이버를 이해를 할까요? 네이버의 조치를? 뭐 일부는 이제 음란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동의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든지 말든지. 혼자만 듣는 거예요, 주변에서. 네. 야광쇼를요. 아포가토님은 야광쇼를 좀 전파하세요? 예, 제 주변 사람한테는 전부 다. 아 진짜요? 네. 아 여자- 음란함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네요. 뭐 서슴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네. 학교 여자 선배들 같은 것도 같이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음란한 게 죄라면은 뭐 야광쇼를 전파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술자리에서 색드립 좀만 해도 어느 날 형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음란한 녀석 강제 연행을 해가야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음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저는 아직도 법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거 왜 아직도 안 고쳤지?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아버님. 법은 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이미 몇십 년이 된 게 많고요. 음. 그리고 하나하나씩 개정해 나가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에는 너무 작업이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게 원래 규정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을 포르노그래피 대상 삼는 것들든지 아니면 네. 스팸 메일 네. 이런 것들이 원래는 예전에 없었잖아요. 네.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걸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새로운 법들을 또 만들고 특별법이라 해가지고 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계속 증가만 시키는 거죠. 근데 음란한 이유만으로 판정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거든요. 그 음란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성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그거는요, 마치 하얀 검은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성이란 거 자체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례를 따지고 본다면은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권에서 기관이거든요. 법에 대해서는 그 판례를 딱 보면은 네. 음란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저속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 단어는 불명확하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음란하다는 거는 일반 사람이 자기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관념이라든지 네. 그 도덕관념에 네. 수치심을 느낄 정도, 그게 음란하다는 거고 일반의 기준은 누군데? 그렇죠. 일반의 기준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데? 보통 정상적인 일반이야 이렇게만 하지 그 일반인을 누구라고 딱 특정 지진 않아요. 노태우야? 옛날에 노태우가 보통 사람 노태우 아닌가? 나 보통 사람 뭐 노태우 뭐 뽑아주세요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 뭐 노태우가 판정 안 하지금? 그래 그 일반이라는 게 그게 뭐야? 보통 사람이 네. 뭐야? 판사가 보통 사람인가? 판사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판사가 보통 사람 아니죠. 법을 지휘하는 굉장한 권력자죠. 사람을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몰아가는. 수치화시켜서 이게 그렇죠. 정상 이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맞아요. 평균화하고 맞아. 대중의 어떤 뭐 일반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 그게 되게 전 의아해요. 일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성적으로 흥분시켰다고 음란하다? 그게 심해진 거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 시대 그 사이까지 올라가요. 그럼 일단은 그렇다 치고 저속은? 그렇죠. 뭐가 좋을까요? 저속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저속하다고 판정을 내리면 그건 죄인 거잖아요. 음란하다. 저속은 자체의 단어가 어. 저속하다는 거는 판정이 안 되고요. 그래요. 음란하다는 거는 판정이 되는 뭐 거예요. 퇴폐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건너편에 빨랫줄에 티 팬티가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굉장히 제가 음란함을 느꼈거든요. 그 음란 공연죄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아니요. 저를 굉장히 성적으로 흥분시켰어요. 안 돼, 난 그냥 빨래를 넣은 것뿐이야. 그렇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근데 거였어? 웃긴 게 있어요.
뭐예요? 남성용 자해기구는 음란한 물건이에요. 근데 여성용 자해기구라든지 돌출형 콘돔 있죠. 네. 그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또 그러면 그런가? 그런 게 시위하러 갈 때 진짜 짱- 유치한. 시위하러 갈 때 딜도 들고 가. 그럴까요? 어. 네. 이 건전한 그거 있잖아. 음. 걔 누구야? 음. 그 막 여기 인형 옷 달고 그 다니는 낸시랭. 그 있잖아. 낸시랭. 낸시랭 말고 외국에 그 막 인형? 인형으로 막 옷 만들어 입고 막 소고기로 레이디 옷 가가? 만들어 입더네. 레이디 가가. 음. 레이디 가가처럼 아, 콘돔 네. 딜도로 옷 만들어 입고 가. 그럴까요? 제작해 주세요. 나올까요? 어느 게 진짜게. 어느 게 진짜게? 내 것도 까고. 그거 까면 그건 범죄지. 그러니까 못 찾을 거니까. 음경 더미. 그렇게 한번 해볼까? 되게 알면 알수록 어떤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제재, 우리나라의 제재가 참 즐거워요. 코미디더라고요. 모든 코미디는 슬프거든요, 원래. 그 피해자가 저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속에 살았고, 그 속에 있다 교육을 받았어요? 응. 뭐 예를 들면 여자는 더러우면 안 된다. 더러우면 안 된다. 시집 가기 전에 남자 만나서 자면 인생 조진다. 이런 교육을 난 받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첫 섹스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했었고, 그리고 평생 수치심을 갖고 살아왔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는 너무나 많이 울었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놓고 법이 날 보호해준 거다. 이렇게 외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나오코 양한테 그렇게 교육시킨 그것들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청소년들을 섹스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되고. 그거는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맞아요. 맞습니다. 교사들 입장에서 단체로 묶어놓고 단체로 똑같이 행동시키는 게 맞아요. 제일 편하거든. 별 튀는 행동 안 했으면 좋겠고. 난 교사 입장이니까 알거든. 야, 다 앉아. 다 눈 감아. 다 손머리. 이거 그렇죠.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통제가 쉬운 단순히 거거든.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에 대해서도 응.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뭐 기업에서 네이버에서 짜증 나는 거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카페가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야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으니까. 아마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은 육아 카페만큼 섹스 카페가 많을 거예요. 그 육아하는 부모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있죠. 네, 그 거기 회원수 많잖아요. 예. 그거만큼이나 많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 에너지는 똑같아요. 섹스를 해, 애를 낳고 애를 낳으면서 또 섹스를 하고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런데 이 기업 입장에서 막 골치 아프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싹 다 조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조지는 간편하게 조지게 되는 이유가 아무도 안 따지니까. 네이버가 저한테 그러던데 왜 고객님 카페만 이렇게 유단을 떠냐고. 아무도 안 그런데 미치셨냐 나보고. 나 미쳤다고. 제정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미쳤지 뭐. 지정신이면 이러고 안 살지. 당연하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날뛰냐면은 재밌어요. 와, 네이버랑 대화할수록 정말 즐거워. 저는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상원 이사와 함께 색드립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판사님 3자 되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가서 얘기해야지. 넌 떡 안 쳐? 그렇죠. 넌 음란하지 않니? 그날 친구한테 내가 한국어로도 해줄까 그랬는데 한국어로 해주지 그랬어요. 섹스는 이런 거잖아요. 해줬어요. 뭐라고요? 떡 친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했더니 애들이 막 왜 그렇게 나쁜 말 쓰냐고. 이거 그게 봐. 나쁜 말이야? 나보고 그 말 질 나쁜 남자들만 쓰는 말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서 나쁜 내 친구도 말이냐고. 내가 자지보지 이런 단어를 얼마 전까진 입에 못 담았지만 그거를 하는 거 되게 듣기 거북해해. 거북해요. 너 왜 이렇게 싸구려 말 써? 이런 식으로. 그 거북해하는 마음만큼 자신의 몸에 대한 거북함인 거예요. 자신의 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자지 얘기를 우리는 뭐 이제는 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뭐 이렇게 놀래거든요. 굳이 그런 말을 써야 라고 하죠. 그 놀래는 긴장의 요소만큼이나 사람들한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성기가. 그 일 있기 전에 네. 그날이었나? 보라고 그랬어요. 보고스를 권한 거예요? 응. 네. 근데 걔네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왜 보냐고. 자기 몸인데 왜 안 봐? 응. 궁금하지 않나? 그래서 안 싸웠어요? 부러운데? 싸워서 그래서- 뜯어 고쳐야죠 그런 걸. 근데 그냥 냅뒀어요. 그랬어요. 뭐 그렇게 살라고 냅두는 방법도 뭐 아끼는 친구한테는 좀 권해주시고 설득하시고 안 아끼는 친구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좋아요.
좀 운해양 되게 멋있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권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섹스 건전한 성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성운동가분들도 굉장히 좀 질색이에요. 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 건강, 음란을 그 기준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건강함에 대한 어떤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이 있네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병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거예요? 어떤 모르겠어요. 저도 뭐야.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자기가 섹스를 가지고 장사는 해야겠는데 사회랑 부딪히기는 타협이 안 싫고 되니까 그렇죠. 그거- 포장을 하는 겁니다. 포장이지. 건전한 성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상품화된 굉장히 쓰레기만도 못한 잘못된 표현이고 그 단어 하나만 붙이면 학생들한테도 팔 수 있고 편하죠. 학부모한테도 팔 수 있고 합리화가 법적 되죠. 제재도 안 받고 그렇죠. 숭배받고 저도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뭐 같이 뭐 사업해보자고. 근데 자지보지를 쓰지 말아달래요. 다 꺼지라 그랬어요. 난 그거 안 쓰면 반비가 아니다. 제가 자지보지란 말을 쓰면서 막 굉장히 막 무슨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일상 용어지 나무를 나무라고. 그건 그냥 쌀한톨급도 안 돼요. 제가 이걸 자지보지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집으로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줄까 그거 연구하기도 지금 바쁜 사람인데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제 사회가 경기를 일으키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이 사회가 제도가 그 기업이 나날이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부터 마음껏 음란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음란함을 법으로 결정을 해서 그걸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폭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강간이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소년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야광 일진. 제가 청소년용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가지가지 하네 진짜. 오세요. 야광 사우나는 이제 성인들이 이제 야광 해적들 가입하고 싶어서 오는 데고 청소년들이 있어야 될 곳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광 일진 들어오세요. 지금 운해양이 지금 일바로 가입해 있습니까? 네. 와. 네. 닉네임 뭐예요? 오늘 운해입니까? 좋습니다. 네. 가입하면 우리 한번 마음껏 음란 프로젝트 우리 청소년 10대 여러분들과 저랑 한번 꿍꿍이를 벌여보겠습니다. 다 가르쳐줄게요, 형이. 이 오빠가 다 알려줄게. 음란해질 수 있는 방법. 마음껏 법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제가 언어의 향연을 펼쳐보겠습니다. 잡아봐. 부모님한테도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부모님, 그 청소년들이요? 네. 아니 당연하죠. 뭐 부모님들한테 걸릴 새가 어디 있어? 몰래 잘 해야죠.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어플로 뭐 접속하면 되죠. 뭐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야만적인 법을 짐승 수준의 폭력적인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원래 자연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자연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 좀 정글 상태예요.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무성해요. 대한민국 헌법을 브라질리언 왁싱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포가토님, 네, 저한테 어떤 법적인 어떤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떤 조심해야 될 것이라든지 행보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아까 지금 수치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 단어가 제일 걸려요. 다른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는 이걸 듣고 카페 들어와서 보고 여기서 나 부끄러워. 저 못 보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멘이긴 하지만 그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네. 왜요? 안 그러면은 포도리 아저씨가 잠깐 보자고 해요. 네, 신청해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은 너무 주관적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제 친구는 피카소 그림만 보면 뇌에 경기가 일어나요. 그게 자준이에요. 왜 저 그림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너무 싫대. 피카소 그림이. 난 피카소 완전 사랑해. 이거 봐! 이겁니다. 아포가토님. 이렇게 반응이 다르잖아. 전 자준 인정해요. 자준이는 이제 사실주의적 리얼리즘의 미술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그린 거.
근데 피카소는 좀 입체파, 큐비즘 뭐 이런 추상화로 넘어가는 그 시대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근데 사람이고. 나는 사실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건 못 보겠거든. 근데 피카소가 자기 안에 올가를 막 이제 파괴시키면서 그리는데 네, 거기서 보지 구멍을 그려놓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건 볼 수 있어. 그겁니다. 바로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적 수치심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왜 수치심을 느낀 걸 범죄자 취급을 해서 처벌을 하는지가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최소한의 19금이 아니라 한 뭐 12금 정도. 초등학생이 어떤 성인물을 접하지 못하게 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는 7세가 딱 맞다 봅니다. 7세 이상은 음란물을 반드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운해양채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워워? 잘 모르겠는데. 좀 거기서 좀 고민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르노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강간 재현하는 성인물이라든지 아동 포르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포르노가 아니라 성인물이기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폭행 현장을 찍은 거잖아요. 범죄죠. 그거는 성인물이라고 구분을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폭행이 가해진 거예요. 폭력이. 그러니까 그거는 성인물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벌써 범죄인 거죠. 강력 범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성인물들은 여성을 막 폭력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성인 컨텐츠 자체를 범죄화하죠. 그거 자체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정에 좀 빠지면 안 되고. 그건 저도 아동 포르노는 싫어요. 너무 싫고 강간물 막 이런 거 일본 바키 회사에서 만든 거 그 좀 막 계약 장난해 갖고 막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걸 성인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성인들이 동의하에 제작을 한 그걸로 또 수익을 올리고 즐겁게 성생활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도 그걸 재밌게 보고 이게 우리 그네 누나 정부가 원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끌려가겠어. 근데 아포가토님 예. 변호사예요? 아닙니다. 뭡니까 정체가? 저요? 네.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학생입니까? 아직도 학생이에요? 네, 아직도 학생이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학생분한테 이런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게 저는 주위에 혹시 변호사분 계세요? 변호사분? 예, 주변에 변호사분들은 여러 분 계시죠. 여러분 계세요? 예. 친해요? 예.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나도. 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겨야죠. 그거는 뭐, 싸워서. 이제 사안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아포가토님한테도 부탁드릴 거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변호사분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반비한테. 우리 재밌는 작전 한번 꾸며봅시다. 제가 요즘 변호사분들 힘들다 그러던데 맞나요? 예, 그렇죠. 진짜 그래요? 예, 변사가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제가 뭐 돈은 많이 못 드리고요. 저도 돈 없어요. 돈은 많이 못 드리고. 떡 기술 알려줘. 그게 최고잖아. 그렇고 야광 기술 알려드릴게요. 뭐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유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 하나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물론 제가 법적인 공부를 할 거예요. 저도. 그런데 항상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의 원리가 저보다 먼저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이랑 저랑 팀을 만들어서 네이버를 고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포가토님 다리 좀 한번 놔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탁하고 아포가토님 주변 분들이 또 비싼 척 하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주변에 뭐 변호사 가족이 있거나 이 방송 들으시는 뭐 법조계 분들 계시면 반부한테 연락 주십시오. 메일 주소 purpleguy purpleguy @gmail.com이고요. 정 급하면 010-6306-1821로 연락 주십시오. 반드시 제가 기대 이상으로 제가 보상을 할게요. 유명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명하면 손님 오고 그러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변호사들? 그렇죠? 네. 그 홍보가 얼마나 요즘에 마케팅이 귀한 그 재화가 필요한 건데. 자, 뭐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이스틱님, 네. 그 뭐 무슨 의미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조이스틱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자친구랑
조이스틱을 이제 건드렸는데 네. 조이스틱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이제 그 왜 그런 거야? 아파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만졌을 뿐이에요. 그래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지가 조이스틱이랑 닮았어요, 운혜양. 자지 만져본 적 없죠? 네. 운혜양은 아직 수처녀이십니까? 조이스틱이 이게 스틱 하나 이게 버튼 2개 뿅뿅 이게 조이스틱이에요, 정말로 재밌어요. 그리고 여성 상의할 때 이게 조이스틱 개념으로 생각해야 여성 상의가 진짜 여성 상의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죠. 왜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스틱 운전 있죠? 아포 같은 님은 아시죠? 네. 네, 여성 상의의 달인들은 그 감각이 있습니다. 비행기 게임이 아마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나 그렇게 근데 조절 수 내가 있죠.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내가 이제 최근에 자위를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보거스 하고 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클리오르랑 난 그런 것도 다 몰랐었잖아. 그동안에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클리오르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되게 뭐지 강한 걸로 팍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어. 뾰족한 걸로 팍 찌르는 정확해요. 느낌이었고 맞아요. 지로를 날카로운 주파수. 응. 맞지. 되게 이렇게 뭐지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 창문 갑자기 열었을 때 그런 느낌. 성악으로 치면 이렇게 소프라노 창법 막끽 오르는 맞아. 칠판 긁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 정확합니다. 근데 지로르를 내가 느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스팟을 찾겠다고 찾았고, 손가락으로? 그게 네. 지스팟이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지로르는 좀 다른 느낌인 거를 받긴 했거든. 네. 근데 더 나는- 묘사할 수가 있어. 이 표현하는 만큼 늘어요. 그런 목소리를 감성이. 표현하자면 네. 클리오르는 네. 이런 느낌이었고 지로르는 막 이런 정확해요. 근데- 정확해요. 근데 지로르를 나는 지스팟으로 느꼈다기보다 그냥 질 전체 느낌에서 정확합니다. 봤거든. 근데 아주 그게 잘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그거를 내가 자위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명이랑 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애무가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거서 별로 네. 졌지도 않긴 했는데 그리고 또 난 2년 만에 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아파서 네. 자지로는 그 느낌을 못 받았어.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손가락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지로도 이걸 느낄 수 있는 건지 지로르를 네. 당연히 자지로 느낄 수 있고요. 남자가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져요. 나 고양이의 경우는. 그 상황도 좀 불편했나요? 뭐 물이 잘 안 젖었다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은 마음이 당연히 불편한데 어떻게 이제 보지가 긴장도가 낮아지겠어요. 이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방송 나온 김에 저의 프로젝트를 말할게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떡친이 있어요. 아직 안 잤지만 저의 상황을 알고 도와줄 의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엄연히 오. 계약 관계야. 대화가 잘 되네요. 모텔비는 무조건 내가 낼 거니까 너는 짜져 있어 이거야. 아. 내가 얼마 전에 그걸 봤거든. 자기야 나 이거 가방 이거 어때? 이거 예쁘지? 했더니 자기야 왜 사줄까? 닥쳐 넌 그냥 막 맞장구나 쳐 계산은 내가 해 이거를 봤거든. 근데 난 그런 게 되게 좋아. 봤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봤어. 그런 누가 글을. 썼어요 그걸? 어떤 백화점 직원이 손님이 네. 왔는데 네. 여자가 그걸 봤대요 그 현장을? 어디서 그걸 봤어요 그 글을? 물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봤는데. 오 멋있다 그 여자. 그래서 결국 남자 거 티셔츠까지 사갖고 여자가 결제하고 갔다. 짱이다. 정말 쿨하잖아. 그러니까 난 네. 그런 게 하고 싶기 맞장구나 때문에. 치고 있어. 그래서 난 밤비 강의를 안 들을 계획이야 당분간은.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이랑 맞아요 좋은 전략이에요. 아주 당찬. 그 사람이랑 맞습니다. 시작을 할 건데 그냥 첫날은 삽입까지만 시도, 애무와 삽입을 시도하면서 네. 그 과정에서 내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아주 너무 좋아요. 즐길 수 있는 것까지 거기까지 맞아요. 시도하고 대신에 조건은 그거야. 내가 자주는 대신에 이렇게 이쁘고 착한 내가 자주는 대신에 너는 내가 스탑하면 언제든지 네가 막 흥분을 했더라도 스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걔한테는 사리를 만드는 브라보. 과정일 수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최고입니다. 미안하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렇게 시도를 해서 네. 내년 내 생일에 처음 잘 거고 1월이에요. 그럴 거고 며칠이에요? 안 알려줄 거야. 신상 공개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네. 내가 지로르를 자지로 느끼면 네. 그때 다시 이 자리를 방문해서 좋습니다. 얘기를 얘기해 해줘서 주세요. 어떤 그러니까 느낌인지. 내가 지로르를 너무 느끼고 좋습니다. 나의 경험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야광해적 카페에 있어요. 네. 나오코가 지로르를 느끼면 그래서 떡 리뷰를 쓰면 숑이버섯이 네. 자긴 눈물 날 것 같다고 딸 시집 보내는 느낌일 것 같다고 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나오코 양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 여해적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해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거는 다 그렇지. 경사를 넘어서서 이럴 수는 없다의 수준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리벤지. 근데 그 네, 과정에서 기대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야간 카페가. 이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일단 하렴이, 숑이, 그리고 꿀리, 그리고 패왕도 있고 또 네. 마음, 있고. 마음 누님. 그리고 남자들도 몇 명 있는데 언급 한번 해주세요.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막 여우주연상 탔을 때 막 그런 감동이 막 제 쿠퍼에 막 나옵니다. 네. 거기 누구지? 누구요? 그 있잖아. 그 골프 치시는 분. 골프 치는 분이 누구예요? 아기요? 어? 아기요? 아쉽게도 누구? 아쉽게도는 아닌데. 내가 만났던 사람 있잖아. 골프 치는 게 누구야? 많으신 분 있잖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가고 아무튼 생각나는 그분이랑 사람. 바가킹 그분이랑 그분도 많이 상담해 주셨어요? 아니 그 사람은 날 주로 깠지. 그 뭐야? 근데 고마워. 그러니까 그렇게 까니까 내가 거기에 반박하면서 아 좋아 생각을 좋아 하게 좋아. 된 거야. 반작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님. 마님 좋죠. 마님은 좋은 형이에요. 그 사람 그냥 내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마엄마. 음. 거꾸로 해도 마엄마. 그 사람도 네. 있고. 아무튼 멘트 지금- 한번 세게 한번 날려주세요. 이름 언급했고. 사랑해요. 그렇게 1월에 한번 또 봅시다. 꼭 반드시. 음.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녹음 기간이 좀 녹음 시간이 넘었으니까 조이스틱님에 대한 어떤 제 상담은 성관계 할 때마다 느껴진 통증 상담은 이제 뒤풀이 가서 제가 또 한번 세게 해드릴게요. 그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뭐요? 콘돔을 쓰면 아파서 콘돔을 안 쓴대. 우리 조이스틱님이 음. 네. 그거는 콘돔의 문제인 거야 아니면 아니요. 본인의 콘돔의 문제 문제인 거야?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야. 네. 본인의 문제 혹은 가능성은 않지만 잠깐만 대부분 모든 남자들이랑 할 때 다 아파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아 처음에 가까이. 처음에 좀 네. 아팠는데 이제 네. 나중에 괜찮아요. 나중에 괜찮은데 처음에 아파요. 그 나중에 나중에 뭘 언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 아프다가 지나고? 내가 좀 흥분하면 이제 괜찮죠. 근데 처음에 엄청 아파가지고 늘 그러면은 때는 괜찮은데 뺄 때 엄청 아프거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우리 조이스틱님이 흥분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자지를 집어넣어서 아픈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면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섹스 둔재일 리가 없는데. 근데 저도 약간 아다멘탈 있는 게 네. 그렇게 막 저한테 애무해줘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보빨 싫어요? 네 싫어요. 그래서- 진단 나왔네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보빨을 왜 싫어해요? 싫어요. 이유를 말해보세요. 너무 그거는 좀 네. 너무 막 수치스러워? 수치스럽다고요? 여자가 너무 성을 음. 밝히면 또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 이래서 내가 교육 덜 받고 아다멘탈이- 왔네. 나우크님한테. 나우크님 이따 한번 치킨 먹으면서 한번 뜯어 고쳐봅시다. 정신 개조. 인간 진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기서 방송 자르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쉽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네. 한 번 더. 오케이. 조이스틱 진짜. 그러니까 얘가 세 보이는데 전혀 세지 그러니까 않다니까. 완전 인상은 안 그런데. 그래.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슬슬 마무리를 됐는데 우리 아포가토님 방송만 듣기만 하시다가 나와 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그래요? 네. 네. 존나 썰렁한데? 방송 소감? 우리 봉자님, 네. 좀 궁금한 거 몇 개 리스트 있었다 그랬는데 가장 센 거,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쓴 거요? 가장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네. 이렇게 프리섹스 주장하다가 보면은 네. 온통 여기저기서 섹스, 10대의 섹스, 7세의 섹스, 뭐 무질서, 카오스, 혼돈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 두 분이 합의하에 섹스를 하면은 그게 뭐 프리섹스란 말 자체는 90년대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 잠깐 유행했던 이 먹물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예를 들어 뭐 지금 말하면 좀 인문학 공부하는 뭐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거리였어요. 마음껏 결혼하기 전에 섹스를 해도 되느냐 하면서 프리섹스란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프리섹스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지면 바지지 바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란 말 자체 프리라는 게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뭐 결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섹스를 하니까 근데 나 사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난 방송 들으면서 조금 나랑 밤비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네. 유부남이잖아. 네. 유부녀고 네.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프리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난 반대 의견이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나오코님 지금 이 눈썹 사이에 내천자가 막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십니다. 나 진짜 기분 나빴어. 나도 굳이 네. 그렇게 부부 사이에도 속궁합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바깥에 나가서 또 만나야 되나? 그 얘기는 1박 2일 밤새워서 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 나오코 양이 생일 이후에 떡을 빚어서 질떡을 지로르가즘을 느끼고 한 떡치고 어떻게 지로를 바로 느끼? 아니 뭐 하여튼 1월 달에 뭐 알겠어. 1월 지금 달에.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지로를 느끼는지. 아니야 말하지 마. 내가 밝혀낼 거야. 그게 이분의 목표더라고. 야광 기술 배우지 않고 알아내겠다고. 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배우지 않고 절대로 터득할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밤비가 짱이에요. 씨발. 하여튼 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기계 정신적인 이 기계는 참 제가 멋있다고 생각 박수를 쳐드릴게요. 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카오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카오스 좋아하긴 하는데 또 무법지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원하면은 7세든 70세든 77세든 할 수 있는 게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프리섹스라는 게 봉자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 프리섹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촌티가 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냥 마음껏 중고등학생들 마음껏 섹스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스의 개방이 될수록 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그런 의식이 네.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맞아요. 섹스를 하면은 인격적으로 뭐 IQ적으로, EQ적으로, 네, SQ적으로 다 성장합니다. 네.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이 4시간 방송으로도 아쉽네. 4시간 녹음했는데 우리 편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저 정리 멘트 하나만 하고 우리 가볼게요. 여성분들한테 딱 야광 기술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볼게요. 뭐 자지가 굵고 길고 단단해서 피스톤 운동을 막 남자가 살발나게 해줘가지고 오르가즘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태원에서 흑형들 따먹고 다니는 누님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흑형들을 마음껏 요리해 먹는 건 좋은데 결코 그렇게 오르가즘이 오는 게 아니고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보지를 스스로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오르가즘이 선물처럼 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섹스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네이버가 주장하고 있는 이 족같은 내부 규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네이버가 자신의 분당 가봤는데 건물 커. 어우 자주 존나 커. 우람해. 이걸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재판관들이 우리의 음란함을 뭐 유죄다 무죄다 규정하는 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헌법 전문가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보지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법을 가지고 놀아서 우리가 스스로 판사를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판사님 아멘이네. 아무것도 모르시네. 조르죠? 라고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검사들한테 속지 않는 그런 굉장히 법적인 인생 살아가시기를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기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섹스는 민주주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